1966년 설립 이래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산업을 일으켜왔다. 대한민국이 전쟁의 상흔을 딛고 경제 대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져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선진국 대한민국이 만드는 데는 과학기술의 임무가 굉장히 중요했죠. 기술을 선두로 해서 우리 산업에 큰 기여를 했죠. 기술을 수입하는 나라에서 기술을 선도하는 나라로 과학 강국을 향한 끊임없는 혁신과 노력으로 채워온 지난 60년을 넘어 이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또 한 번의 도전 앞에 섰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그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기술가전 전시회 CES. 전 세계 약 4천여 개 기업들과 15만 명의 관람객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디지털 헬스케어 등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 기술들을 선보였다. 특히 스스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피지컬 AI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며 여러 기업과 기술들이 주목받은 가운데 유독 관심을 받은 곳이 있다. 설립 6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로봇 가이드, 스마트시티 안전관리 AI 플랫폼 등 15개의 대표 연구 성과들을 공개했다. 이제 기술 시연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나면 한결같이 사실은 반응이 이거 현재 실제로 쓰이고 있냐 혹은 어떻게 쓰이게 할 거냐라는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CES다 보니까 이제 바이어분들이 오셔서 이 기술을 어떻게 판매할 건지 자기네들과 계약이 가능한지 같은 것들을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러나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시작은 지금의 모습과는 달랐다. 과학기술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을 바꿔보고자 한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촉망받는 연구자였던 최영섭 박사에게 수장 역할을 위임했고 그를 중심으로 1966년 우리나라 최초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설립됐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연구소 기공식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시내 공릉에서 회행됐습니다. 제가 키스대에 돌아온 것은 1969년 8월입니다. 성과가 잘 나오고 여러 군데서 이제 이렇게 러브콜이 있었고 뭐 그러던 차인데 정부에서 느닷없이 연락이 왔어요. 당시에는 육비장학생으로 갔는데 이제 돌아와서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부족한 인재를 채우기 위해서는 해외의 한인 과학자들을 설득해야 했던 상황. 가난한 조국이 여러분을 기다린다는 최영섭 박사의 말에 18명의 과학자가 조국의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았다. 외국의 경제 원조가 없으면 나라를 지탱하기 어려울 때예요. 60년 그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를 자립하자, 원조 없이 자립하자, 자립경제를 내세우셨어요. 국정과제로.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과학기술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과학기술 입국이라는 이제 스로건을 내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경제 자립 기술 입국 이것이 뭐 도처에 이렇게 걸려 있을 정도로 과학기술을 가지고 경제를 개발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그 당시 과학기술을 가지고 경제를 견인한 거예요. 성과는 눈부셨다. 영일만의 기적이라 불리는 포항제철의 건설 계획을 주도한 것을 비롯해 기술력이 열악했던 우리나라 산업계에 수많은 과학기술을 제공했다. 국내 최초의 전자계산기부터 컬러 TV 수상기, 라디오와 미니 컴퓨터 등 다양한 제품들의 개발은 물론 자동차, 반도체 등
국가 경제를 이끄는 주요 산업들의 발전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키스트는 초반에 공학도로 시작한 겁니다. 엔지니어로 시작해서 우리 산업에 큰 기여를 했죠. 과학계에 저는 인력을 가장 배출한 게 가장 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만드는 신산업, 자동차, 제철소, 전자회사 이런 게 토반이 됐지만은 거기보다는 한 5천여 명의 과학자들, 비과학자들을 배출해서 그분들이 온 사회에 가서 영향을 미친 게 다 더 큰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후 산업기술 개발에서 원천기술 연구로 목표를 넓혀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16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모태가 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해온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지난 60년. 그 시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과학계에 관심이 집중된 이 자리엔 국내외 많은 학자들이 모여 그동안의 연구 성과와 가치를 조명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심장, 키스트의 60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선진국 도약을 이끈 영광의 기록을 넘어 희망의 서사를 다시 쓰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을 넘어 세계의 희망이 되는 키스트의 새로운 60년을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손님을 맞이하는 특별한 존재가 눈에 띈다. AI 휴머노이드 K-PAX다. 가사 도우미로 시작해 순찰 등 공공 분야까지 활용될 예정인 K-PAX. 이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새로운 방향성을 담고 있다. 과거의 60년 동안의 키스트는 국가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는 국민과 미래를 위한 키스트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미래 성장 동력에 해당하는 것들 혹은 국가가 사회적으로 꼭 풀어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임무로 설정을 해서 그 임무마다 성공적인 임무 달성을 위한 감독, 즉 PM이라고 저희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PM직을 둠으로써 임무에 대한 성공 확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AI와 로봇을 기반으로 안전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AI 로봇 연구소. 미래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차세대 반도체 연구소와 청정수소 융합 연구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연구하는 기후 환경 연구소. 치매와 퇴행성 뇌질환 극복을 위한 뇌과학 연구소와 우주 시대 실현을 위한 복합 소재 기술 연구소. 그리고 국민의 건강 수명을 연장할 천연물 연구소까지 총 7개의 임무 중심 연구소가 출범됐다. 관심의 최전선에 있는 AI 로봇 연구소는 여러 방면의 연구를 통해 임무를 달성해 나가고 있다. 도시 스케일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사건, 사고, 재난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영상 분석 기술입니다. 굉장히 많은 CCTV 영상뿐만 아니라 로봇이나 드론처럼 이제 다른 어떤 입력 장치로 촬영된 영상도 하나의 모델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넓은 영역의 영상들을 실시간으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 스케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단순히 기존 기술들처럼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는 걸 알려주는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쓰러짐이 발생했을 때 이 사람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러졌는지, 그리고 이제 앞뒤 상황이 어떻게 됐었는지 같은 이런 상황이나 맥락 정보를 함께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어떤 그 영상 분석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목표는 휴머노이드 개발에서도 마찬가지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K-PAX 휴머노이드는 사람 수준의 지능 그리고 상황을 판단하고 동반자로서의 사람과 협업이 가능한 수준의 고수준의 휴머노이드 플랫폼입니다. 그 K-PAX를 기반으로 저희가 아직까지도 사람이 위험하고 고된 영역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휴머노이드가 그 일을 대체함으로써 우리 사람이, 국민이 보다 더 가치 있고 생산성 있는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에서 변화하는 시대 환경에 맞춘 명확한 임무 설정과 연구 전체를 조망하며 방향을 잡아줄 PM 체제의 확립. 보호받기가 실제 앞모습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다. 아마 전체적으로 헤어스타일과 이러한 지향점은 강릉 분원에 위치한 천연물 연구소에서도 드러난다. 이곳에서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하는 연구가 펼쳐지고 있다. 노인성 질환, 특히 암과 안과 질환 치료를 위한 글로벌 신약 개발이 주요 임무다. 신약으로 개발될 수 있는 천연물은 무궁무진합니다. 기회가 많이 남아있는 이유는 천연물이 합성 신약에 비해서 구조가 복잡하고 그 기술 개발 난이도가 높기 때문이고요. 근데 20년간 저희는 천연물에 관한 지식과 노하우를 꾸준히 쌓아왔습니다. 그동안 그 지식을 잃지 않는 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고요. 최근에는 그것을 기반으로 신약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노인 실명의 가장 큰 원인, 건성 황반변성 치료를 위한 물질을 개발했다. 눈에 직접적으로 주사하지 않고 저만 투여가 가능하다는 강점을 지녔다. 이 황반변성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 안구 뒤편에 있는 망막이라는 부위에 다양한 노폐물들이 쌓이면서 이것들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염증이 결국 건성 황반변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몇 년 동안 굉장히 방대한 펩타이드 약물 라이브러리를 구축을 했고, 이 약물 라이브러리로부터 우리 인체의 과도한 염증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제를 발굴을 했고, 특히나 이 약물이 주사가 아닌 안구 점안을 통해서 뒤편에 있는 문제가 생긴 망막까지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것을 검증을 함으로써 주사가 아닌 점안 형태의 치료제 개발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5년 전 20만 명 수준이던 우리나라의 황반변성 환자는 최근 50만 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이게 망막이거든요. 그래서 층별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네, 이쪽이 이제 아까 보이는 여기 ONL 레이어고, 건성 황반변성이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는 만큼 새로운 치료제 개발은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3주간 건성 황반변성 증상을 유도를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망막색소 상피라고 하는 세포들과 그 밑에 이제 외액층, 결국 망막을 이루는 그 조직에 있는 세포들이 이렇게 다 망가지고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정상군에서는 그러한 세포층들이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결국 이 약물을 투여해서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이제 이러한 망가진 망막 조직이 이렇게 정상군처럼 깨끗하게 보호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개발된 건성 황반변성 신약으로 국내 제약업체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글로벌 임상시험을 거쳐 빠른 상용화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에 협력할 예정이다. 임무 중심 연구소 체제 아래 이뤄낸 성과. 신약으로 암과 노인성 질환을 극복하고자 하는 천연물 연구소의 임무는 강릉 분원에서 개발 중인 또 다른 기술과 공조하며 강화된다. 바로 스마트팜이다. 이곳에서는 AI와 데이터, 로봇 기술 등이 접목된 다양한 스마트팜 연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다. 저희는 미래농업에 대한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센터입니다. 근데 미래농업이라는 게 종자부터 육종, 생산, 가공, 식품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를 다루고 있는데, 저희는 가장 긴 기간 동안에 있는 생산이라는 파트를 연구를 하고 그 키워드를 스마트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식물을 길렀을 때 어떠한 온도 조건 혹은 어떠한 방법으로 길렀을 때 가장 성분도 많이 나오고 이러한 이파리의 크기도 굉장히 커지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식물을 식물 공장에서 기르면서 이파리도 크게 하고
그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성분도 많이 나올 수 있는 재배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신약의 원료가 되는 천연물의 품질을 높일 뿐 아니라 대량 생산에도 기여한다.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배가 가능한 스마트팜 시스템으로 꾸준한 천연물 연구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천연물 연구소는 폭넓은 기술과 연구를 바탕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천연물 약품 시장에 계속해서 도전하겠다는 각오다. 천연물 연구소는 신약 개발을 위한 전주기 핵심 요소 기술을 축적해 왔습니다. 저희 임무중심 연구소 출범 이후에는 이러한 요소 기술들을 유기적으로 집약해서 후보 발굴부터 기술 이전과 산업화로 이어지는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난치성 질환이나 기존 치료 옵션이 충분하지 않은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신약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창업기업 큐어버스도 치매 신약 후보 물질 CV01로 글로벌 시장의 문을 두드렸다. 이탈리아 제약회사와 기술 이전 계약에 성공한 것이다. 뇌과학연구소 박기덕 소장과의 공동 연구 끝에 개발한 이 물질은 주사제가 대부분이었던 기존의 치매 치료제들과는 달리 먹는 형태로 선을 보였다. 이는 쉽게 주기적으로 복용할 수 있다는 차별점을 가진다. 저희가 개발한 이 CV01 약물을 가지고 현재 이렇게 치매 치료 효능을 확인을 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6개월에 걸쳐서 사료에다 약물을 포함을 시켜서 사료로 약을 투여를 했습니다. 치매에 걸린 쥐는 저렇게 에스트로사이트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염증도 저렇게 많이 있는데요. 저희 약물을 처리했을 때 그런 염증도 사라졌고 에스트로사이트의 활성화도 줄여주는 좋은 효능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뇌질환 치료제 개발이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의 암이라든지 다른 질환에 의해서 성공 확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고요. 그리고 또한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인프라와 노하우들이 필요한데 사실 그렇게 다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시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내에 있는 제약사들이 선뜻 뇌질환 치료제 개발에 나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나 이제 시간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그렇게 특별히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출연 연구소가 이러한 이제 그 소외된 그리고 하기가 힘든 국가가 해야 되는 이런 연구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저희가 뇌질환, 난치성 뇌질환을 극복하자라는 임무로 25년도에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연구자와 연계해 기술 창업을 지원해주는 제도 덕분에 박기덕 소장과 함께 큐어버스를 창업할 수 있었다는 조성진 대표. 이들이 이뤄낸 계약은 5천억 원을 넘는 금액으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수출한 기술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저희는 처음부터 회사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기보다는 현장에서 환자에게 실제 도움이 될 기술을 끝까지 밀어붙여보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핵심 원천 기술은 키스트에서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하였고요. 연구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후보물질 최적화, 비임상 검증, 개발 전략 수립까지도 이어지도록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키스트의 바이오스타 같은 창업 연계 과제를 통해서 연구가 논문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산업과 임상으로 이어지도록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느끼는 키스트의 역할은 한마디로 실험실에서 나온 가능성을 실제로 개발 가능한 신약으로 연결해주는 다리입니다. 적극적인 창업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뿐 아니라 유럽과 인도, 베트남 등지에 과학기술 협력센터를 세워 영향력을 넓혀가고 다수의 국제대회에서도 두드러지는 성과를 보이며 우리의 과학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지난 60년 동안 산업화와 경제 성장, 기술 자립이라는 시대의 과제에 맞춰 연구를 계속해왔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과학 기술이
글로벌에서의 국가의 경쟁력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기술 패권주의의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기술 패권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이 되겠죠.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과학기술은 단순히 호기심을 탐구하는 결과물을 연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과학기술이 우리나라에서의 글로벌의 패권을 차지할 수 있을 만큼의 중요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키스트는 출연전에 가장 오래된 맏형으로서 그러한 기술 패권주의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계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제가 바라는 점은 뛰어넘어야죠. 이 기간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모든 사회는, 미래 사회는 더욱더 과학기술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과학이 희망입니다. 과학은 미래입니다. 급변하는 시대 앞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목표는 변하지 않는다. 처음의 초심과 같이 국가를 위해 가장 먼저 나서겠다는 것. 앞으로의 60년은 그 목표를 이뤄내고 증명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도전은 다시 시작이다.